네, 안녕하세요. 대동은성학원의 영어를 맡고 있는 김정훈 선생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시험 치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고요. 9월달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제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수능 때까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 나가면 본인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몇 말씀 나눠드리고 싶어요. 작년 9월, 올해 9월, 작년 6월, 올해 6월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작년 6월 달에 시험을 딱 치고 나서 평가원에서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라고 해서 9월 달에 기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게 큰일 났다라는 것보다는 추상적이고 우리말을 보고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엄청나게 긴 논문이나 책의 일부를 발췌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 파악은 상당히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면 작년 9월부터는 선지의 내용이 물론 어려운 지문은 어렵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추상적인 건 배제가 되고 어느 정도 읽힐 수 있는 내용이 나오되 선지에서 조금 디테일이 떨어지면은 헷갈리게 시간이 조금 걸리게 만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 9월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다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작년 9월 수능, 올해 6월, 9월 이렇게 네 가지 모의고사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 충분히 수능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번이 오답률 1위를 차지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 화면상에서 어떤 내용을 엄청나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건 수능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너희들이 지금까지 얼마만큼 많은 책을 읽었고 그 많은 지식이 너희들 머리에 아직까지 남아있니 아니니를 물어보는 게 절대로 아니고 처음 보는 지문이라도 글쓴이가 이 글을 왜 썼을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어가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문제가 있다는 건지 괜찮다는 건지 그걸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번 오답률 1위도 1위답지 않게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어휘들은 다 알아야 돼요.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0번에 나오는 이분법적 사고 그래서 의식이다, 무의식이다, 직관이다, 이성이다, 감성이다 이런 단어들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정답이 5번이었는데 자, 30번 문제를 보면 많은 학생들이 4번으로 답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얼추 대충 읽으면 4번에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4번으로 하는 것 같은데 4번을 자세히 살펴보면 A, B, and C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럼 A, B가 and로 연결됐다는 말은 기본적인 방향성이 같다는 말입니다. 수능 영어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하는 것처럼 네 가지밖에 없어요. 좋다, 나쁘다, 같다, 다르다. 이 네 가지를 범주화시키면 100% 완벽하게 내용이 확실하게 내한테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정답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그 글 내용을 읽고 감동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냈구나. 그래서 엔드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봤을 때 좋은 내용으로 흘러가는데 나쁜 거를 더 좋게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 요거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 5번이 정답이었고 5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는 상반부에 나와 있는 글쓴이 주장 A는 B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잘못됐다. 편향과 편견이 난무한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5번에 플러스를 나타내는 합리성이 아니라 인간 정신이 가지고 있는 제한되고 제약된 부분, 단점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34번 오답률 2위는 6월 모의고사 오답률 1위였던가요? 34번하고 글의 전개 방식이 똑같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거 통념과 양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상반부에 글쓴이가 A는 B예요 라고 주장하는 순간 수능 영어에서 재반박이 나오는 사례는 저는 못 봤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벗이 계속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상반부에서 처음으로 역접을 통해 가지고 글쓴이의 의도를 바꿨으면 그 다음에는 그 바꾼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 대동 좋아 라고 글쓴이가 주장을 말했어요. 물론 단점도 있지 그러나 대동 좋아요. 이게 그러나가 나왔다고 해서 앞에 있는 모든 걸 뒤집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거. 6월, 9월에 엄청나게 10문장 이상 나왔습니다. 그걸 제가 수업 시간에 집어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파이널 기간까지 문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걸 캐치해야 되는 문장인지 아니면 그냥 흘려 넘어가야 되는 문장인지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4번은 마찬가지로 앞문장에서 살짝 뒤집은 것 같지만 결국은 상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물론 34번이 어려웠던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근접한 단어를 살짝 변환시켜가지고 환원이 됐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고, 근데 이 부분도 충분히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면은 충분히 찾을 수 있고, 34번의 기본적인 내용이 루소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혼자서 세상을 살 수 없다. 우리는 무조건 남이 필요하다. 그래서 빈칸의 내용은 딱 잘라 말해서 남 플러스 내용을 찾아야 돼요. 근데 1, 2, 3, 4, 5 선지에 남이라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other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단어, 3번에 나와 있는 attachment라는 단어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뭐 붙였다, 애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의 애착, 유대감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게 했다라는 거,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환원이 순서와 삽입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유지해서 꼭 다시 공부를 반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영어는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하고 글쓰기의 의도를 찾는 문장의 형태, 형식이 거의 다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는 없었고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평가원에서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던 문제가 6월달에 한번 나왔고 9월에도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어법 문제에 능동, 수동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능동, 수동을 묻는 문제는 지금까지 정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요 동사라 그러죠. 그래서 give라는 단어는 목적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취한다.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당혹스러웠고, 그리고 또 이번 구평으로 치면은 8번에 박스 안에 단서가 if not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건데 근거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if not이 무슨 뜻인지만 알면 역접과 똑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방향이 전환되는 부분을 찾음으로써 답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과목과는 달리 영어는 어차피 글을 읽고 글이 전개되는 방식을 기억하는 거니까 그것만 기억하더라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월, 9월 소위 말해서 영어에서 따로 범위는 없지만 조금 멀리 보면 이제 기조가 크게 바뀌었던 작년 9월부터 이번 9월까지 총 4가지 모의고사에서 정답이 만들어지는 형식,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어떤 식으로 선택이 되고 이게 왜 오답이고, 그리고 내가 단어를 몰라서 틀렸을까? 해석이 안 됐을까? 아니면 논리가 부족했을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1번이 답일 것 같은데 그러면 2번도 맞는데, 내가 혼자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창의력을 이럴 때 발휘하지 마시고 본문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답이 되지 않는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어휘학습, 그리고 기본적인 해석학습. 해석 연습은 지금 따로 뭐 구문독해라든지 책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4가지 모의고사 정독하시고 조동사 찾고 이 글 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찾아주는 연습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원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출이 제일 좋고요.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똑같은 말인데 살짝 바꾸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시중에 팔고 있는 뭐 하이퍼 단어 이런 것들 필요 없고요. 기본적인 단어인데 같은 내용을 내가 따로따로 너무 따로 외우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카테고리 범주화를 딱 시켜 놓으면 전반적으로 100% 확신은 안 들어도 결국 좋다는 내용이구나, 결국 다르다는 내용이구나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저만 믿고 그리고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수능 때까지 시험을 다 치고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